어제 저녁 며느리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준우 돌봄은 그만두셔도 될 것 같아요.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3년 동안 손자 준우를 돌보며 받던 월 80만 원, 그 돈이 저희 노후 생활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며느리도 알고 있을 텐데요. 갑자기 왜 이런 말을 하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올해 65살, 남편은 67살입니다. 남편은 중소기업에서 35년 근무하고 5년 전에 정년퇴직했어요. 퇴직금으로 받은 1억 2천만 원 중 8천만 원은 아들 결혼 자금으로 지원했고 남은 4천만 원으로는 전세 보증금을 보탰죠. 지금은 국민연금 월 108만 원이 저희 부부가 받는 유일한 고정수입입니다. 3년 전 아들이 결혼하고 1년 후 손자 준우가 태어났을 때의 기쁨이란 첫 손자라서 그런지 더욱 특별했어요. 며느리가 육아휴직을 1년 쓰고 직장에 복귀하면서 자연스럽게 제가 준우를 돌보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돌봄비 얘기가 없었어요. 당연히 할머니가 무료로 돌봐주는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매일 오전 7시부터 저녁 8시까지 13시간씩 아이를 돌보는 게 생각보다 힘들었습니다. 허리는 아프고 밤에는 피로로 골아떨어지기 일쑤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며느리가 먼저 제안했습니다. 어머니, 너무 고생하시는 것 같아서요. 돌봄비를 드리면 어떨까요? 어린이집 보내는 것보다 할머니가 돌봐주시면 준우에게도 좋고 어머니께도 용돈이 될 것 같아서요. 솔직히 고마웠어요. 월 80만 원이라는 돌봄비는 저희 가게에 큰 보탬이 됐습니다. 국민연금 108만 원과 합치면 월 188만 원, 넉넉하지는 않지만 두 사람이 살기에는 충분했어요. 그런데 어제 갑자기 그만두자는 며느리의 말을 듣고 나니 뭔가 이상했습니다. 표정도 평소와 달리 어두워 보였고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도 않았어요. 왜 갑자기 그런 말씀을 하세요? 준우도 이제 4살이니까 어린이집에 보내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또래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사회성도 기를 수 있고요. 그럴듯한 이유였지만 왠지 진짜 이유는 다른 것 같았어요. 며느리의 목소리에 확신이 없었거든요. 3년 전 황혼 육아의 시작. 3년 전을 떠올려 봅니다. 준우가 태어났을 때 며느리는 29살, 아들은 32살이었어요. 둘 다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고 특히 며느리는 대학병원 간호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직을 앞두고 있을 때 가족회의를 했던 기억이 나요. 어린이집을 보낼지 아니면 제가 돌볼지에 대한 논의였죠. 어머니께서 돌봐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어요. 어린이집은 아직 준우가 너무 어리고 병도 자주 걸린다고 하니까 걱정이 되거든요. 며느리의 말에 저도 동의했습니다. 첫 손자니까 제가 정성껏 돌보고 싶기도 했고 무엇보다 어린이집보다는 할머니 손에서 크는 게 아이에게 좋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황혼 육아가 시작됐습니다. 처음 몇 개월은 정말 힘들었어요. 준우가 18개월이었는데 걸음마를 시작하면서 눈에 불을 켜고 지켜봐야 했거든요. 아이는 호기심이 많아서 위험한 곳에도 서슴없이 다가가고 입에다 뭐든지 집어넣으려고 했어요. 오전 7시에 며느리가 준우를 데려오면 저녁 8시까지 13시간을 온전히 제가 돌봤습니다. 기저귀 갈기, 밥 먹이기, 재우기, 놀아주기까지. 65살의 몸으로는 벅찬 일이었어요. 특히 힘들었던 건 아이가 아플 때였습니다. 감기에 걸리면 밤새 우는데 소아과에 데려가야 하고 약 먹이는 것도 쉽지 않았어요. 그럴 때마다 며느리는 병원 일이 바빠서 일찍 나올 수 없다고 했고 아들도 회사 일로 바빠서 도움을 받기 어려웠습니다. 몇 번은 너무 힘들어서 남편에게 푸념을 하기도 했어요. 여보, 나이 들어서 이렇게 힘든 줄 몰랐네. 우리 애들 키울 때보다 더 힘든 것 같아. 그래도 첫 손자인데 뭐 어떠하냐. 조금만 더 참아보자. 남편도 이해해 주었지만 가끔은 제가 너무 지쳐 보인다며 걱정했어요. 그러던 중 며느리가 돌봄비를 제안했을 때 정말 고마웠습니다. 월 80만 원이라는 금액이 큰 돈은 아니었지만 제 노고를 인정받는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어머니, 정말 고생 많으시는데 이 정도라도 받으세요. 어린이집비가 월 50만 원 정도 하는데 할머니께서 더 정성껏 돌봐주시니까 조금 더 드리는 거예요. 그때 며느리의 말이 진심으로 들렸어요. 실제로 돌봄비를 받기 시작하면서 마음도 한결 편해졌습니다. 일상이 된 황혼 육아. 돌봄비를 받기 시작한 후 1년 정도는 정말 괜찮았어요. 준우도 2살이 되면서 조금씩 말을 하기 시작했고 표현도 늘어나서 돌보기가 한결 수월해졌습니다. 할매, 배고파. 할매, 응가. 아이의 귀여운 말 한마디 한마디가 피로를 잊게 해주었어요.
저는 아침 6시 30분에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준우가 좋아하는 미역국을 끓이고 계란말이를 부쳐서 아이 아침을 준비했어요. 7시에 며느리가 준우를 데려오면 본격적인 하루가 시작되는 거죠. 아침 8시부터 9시까지는 아침 식사 시간, 9시부터 11시까지는 근처 공원에서 산책, 11시부터 12시까지는 집에서 블록놀이나 그림 그리기, 12시부터 1시까지는 점심 식사, 1시부터 3시까지는 낮잠 시간, 3시부터 5시까지는 간식과 놀이 시간, 5시부터 6시까지는 저녁 식사, 6시부터 8시까지는 목욕과 정리 시간. 매일매일 똑같은 스케줄이었지만 준우와 보내는 시간이 나름 즐거웠어요. 그런데 준우가 3살이 되면서부터 조금씩 이상한 변화가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가 준우를 데려올 때의 표정이 예전 같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어머니, 오늘도 부탁드려요라며 밝게 인사했는데 점점 말수가 줄어들고 표정도 어두워졌습니다. 그리고 준우를 데려갈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전에는 준우야, 할머니한테 뭐 배웠어? 재미있었어? 라며 아이와 대화를 나누곤 했는데 요즘에는 그냥 준우야, 집에 가자라고만 하고 서둘러 나가려 했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직장 일이 바빠서 그런가 보다 생각했습니다. 며느리는 병원 간호사니까 업무 스트레스가 많을 거라고 짐작했어요. 하지만 몇 개월째 계속되는 변화를 보면서 뭔가 다른 이유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준우가 이상한 말을 했어요. 할매, 엄마가 할매 나쁘다고 했어. 뭐라고? 엄마가 언제 그런 말 했어? 어제 밤에 아빠랑 얘기할 때. 할매가 나쁘다고 했어. 아이의 말이라서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가슴이 쿵하고 내려앉았어요. 며느리가 저에 대해 불만이 있다는 뜻인가요? 그날 저녁 준우를 데려가러 온 며느리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수진아, 혹시 제가 준우 돌보는데 문제가 있나요? 뭔가 불편한 게 있으면 말해주세요. 아니에요, 어머니. 그런 거 아니에요. 하지만 며느리의 대답은 시원하지 않았어요. 눈을 피하면서 얼버무리는 느낌이었거든요. 그 후로도 며느리의 태도는 계속 어색했습니다. 예전처럼 자연스럽게 대화하지도 않고 준우를 데려올 때나 데려갈 때도 최소한의 말만 하고 갔어요. 저는 혹시 제가 뭔가 잘못한 게 있나 싶어서 준우를 더욱 세심하게 돌봤습니다. 아이가 다치지 않게 더 조심했고 밥도 더 정성껏 해서 먹였어요. 간식도 며느리가 사온 것만 주고 텔레비전도 교육 프로그램만 보여줬습니다. 그런데도 며느리의 태도는 나아지지 않았어요. 예상치 못한 제안. 한 달 전부터는 며느리가 아이의 대화를 피하는 것 같았어요. 준우를 데려올 때도 현관문 앞에서 아이만 들여보내고 자신은 들어오지 않았고 데려갈 때도 준우야, 나왔어라고 부르기만 할 뿐 저와는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뭔가 심상치 않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직접 묻기에는 애매한 상황이었어요. 괜히 먼저 나서서 물었다가 관계가 더 어색해질까봐 걱정됐거든요. 그러던 어제 저녁 며느리가 갑자기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준우 돌봄은 그만두셔도 될 것 같아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3년 동안 매일같이 돌봐온 준우, 그리고 월 80만 원의 돌봄비. 갑자기 왜 이런 말을 하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요? 제가 뭔가 잘못한 게 있나요? 아니에요. 준우도 이제 4살이니까 어린이집에 보내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또래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사회성도 기를 수 있고 체계적인 교육도 받을 수 있고요. 표면적으로는 그럴듯한 이유였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어요. 며느리의 목소리에 확신이 없었고 눈도 제대로 마주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신 거예요? 지금까지는 할머니가 돌보는 게 좋다고 하셨는데. 그냥 준우를 위해서요. 어린이집에서 배울 수 있는 게 많잖아요. 며느리의 대답은 여전히 애매했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3년 동안 매일 돌봐온 준우와 헤어진다는 것도 슬펐지만 무엇보다 월 80만 원의 수입이 없어진다는 게 큰 걱정이었습니다. 국민연금 108만 원만으로는 두 사람이 살기에 빠듯해요. 특히 요즘 물가가 많이 올라서 생활비가 늘어났는데 돌봄비 80만 원이 없어지면 정말 어려워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며느리가 그렇게 결정했다면 어쩔 수 없는 일이겠죠. 억지로 붙잡을 수도 없는 노릇이고요. 다음 날 아침 평소처럼 준우를 돌보면서도 마음이 복잡했어요. 아이는 아무것도 모르고 할매 놀자며 장난감을 가져왔는데 며칠 후면 이 모습을 볼 수 없다는 생각에 울컥했습니다. 점심시간에 남편에게 어제 있었던 일을 얘기했어요. 며느리가 준우 돌봄을 그만두자고 했어. 갑자기 왜?
어린이집에 보내겠다는데 남편도 당황스러워했어요. 돌봄비 80만 원이 저희 가게에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으니까요. 뭔가 다른 이유가 있는 건 아닐까? 갑자기 그런 말을 할 리가 없는데 저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분명히 다른 이유가 있을 텐데 며느리가 솔직하게 말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숨겨진 진실을 찾아서 며느리의 진짜 속마음을 알고 싶어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수야, 수진이가 준우 돌봄을 그만두자고 하던데 무슨 일이야? 아, 그거요? 준우가 이제 클 때가 됐으니까 어린이집에 보내려고요. 아들의 대답도 며느리와 똑같았어요. 하지만 목소리에서 뭔가 숨기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엄마가 뭔가 잘못한 게 있니? 3년 동안 정성껏 돌봤는데. 아니에요, 엄마. 엄마 잘못 없어요. 그냥 준우를 위해서예요. 아들도 선뜻 진짜 이유를 말하지 않았어요. 그날 저녁 준우를 데려가러 온 며느리에게 더 직접적으로 물어봤습니다. 수진아, 솔직히 말해줘. 내가 뭔가 잘못한 게 있지? 3년 동안 돌봐왔는데 갑자기 그만두자고 하는 건 이상해. 며느리가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정말 그런 거 아니에요, 어머니. 준우를 위해서예요. 그럼 뭐가 문제인데? 준우 잘 크고 있잖아. 밥도 잘 먹고 아프지도 않고. 네, 맞아요. 준우는 정말 잘 크고 있어요. 그런데 며느리가 말을 멈췄어요. 뭔가 더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지만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뭐야? 편하게 말해봐. 그냥 어린이집에서 배울 수 있는 게 많을 것 같아서요. 결국 며느리는 끝까지 진짜 이유를 말하지 않았어요. 그 후 며칠 동안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며느리가 숨기고 있는 진짜 이유가 뭘까? 제가 정말 모르고 있는 문제가 있는 걸까? 혹시 준우를 돌보면서 제가 놓친 부분이 있나 돌이켜봤어요. 아이 안전 문제인가? 교육 문제인가? 아니면 제 성격이나 행동에 문제가 있는 건가? 그러던 중 동네 마트에서 우연히 준우 또래 아이를 키우는 엄마를 만났습니다. 그 집도 할머니가 손자를 돌보고 있다고 했어요. 요즘 황혼 육아 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그런데 힘들지 않으세요? 힘들긴 하지만 첫 손자라서요. 그런데 요즘 며느리가 어린이집에 보내자고 해서 고민이에요. 아, 혹시 어린이집비 때문에 그런 건 아닐까요? 요즘 어린이집비가 많이 올랐거든요. 그 말을 듣고 깨달았어요. 혹시 며느리가 돌봄비 80만 원이 부담스러워서 그런 건 아닐까? 집에 와서 곰곰 생각해보니 그럴 가능성이 높았어요. 며느리는 간호사지만 신입이었고 아들도 아직 과장급이 아니어서 월급이 그리 많지 않았거든요. 게다가 집 전세 보증금도 올려야 하는 상황이었고요. 월 80만 원이 저희에게는 소중한 돈이지만 젊은 부부에게는 부담스러운 금액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실을 마주하다. 며느리의 진짜 속마음을 알고 싶어서 이번에는 정말 솔직하게 대화해 보기로 했습니다. 며칠 후 준우를 데려가러 온 며느리에게 말했어요. 수진아, 우리 한번 솔직하게 얘기해보자. 돌봄비가 부담스러운 거야? 며느리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그런 게 아니에요. 괜찮아, 솔직하게 말해도 돼. 요즘 경제적으로 어려운 거 알고 있어. 젊은 부부가 월 80만 원 내는 게 쉽지 않지. 며느리가 한참 동안 말없이 있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사실은 그런 이유도 있어요. 요즘 전세 보증금도 올려야 하고 준우 어린이집비도 생각하면 80만 원이 부담스럽긴 해요. 드디어 진짜 이유가 나왔어요. 며느리가 3년 동안 매달 80만 원을 주는 게 부담스러웠던 거죠. 그럼 진작 말하지 왜 혼자 고민했어? 돌봄비는 줄여도 돼. 어떻게 그런 말씀을. 3년 동안 이렇게 고생하시는데. 고생이 아니야. 준우는 내 손자인데 뭐. 돌봄비보다는 준우가 더 소중하지. 그때 며느리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에는 정말 감사했어요. 할머니가 정성껏 돌봐주시니까 안심이 됐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매달 80만 원을 드리는 게 점점 부담스러워졌어요. 80만 원이 부담스럽다고 해서 나쁜 며느리가 되는 건 아니야.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당연히 부담스럽지. 그런데 어떻게 할머니께 돈이 부담스럽다고 말씀드려요? 너무 안 좋게 들릴 것 같아서. 그래서 다른 이유를 대고 그만두자고 한 거예요.
며느리가 울면서 털어놓는 말을 들으니 이해가 됐어요. 젊은 부부가 매달 80만 원을 내는 게 쉽지 않을 텐데 그동안 억지로 참고 있었던 거였어요. 그럼 이렇게 하자. 돌봄비는 50만 원만 받을게. 어린이집 보내는 것보다는 저렴하잖아. 어머니. 아니면 30만 원도 괜찮아. 준우랑 시간 보내는 것도 즐겁고 조금이라도 용돈이 되면 고마운 일이야. 며느리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어머니. 그것도 죄송해요. 3년 동안 이렇게 고생하시는데 돈을 줄인다는 게. 새로운 해결책을 찾다. 며느리와 솔직한 대화를 나눈 후 저희는 새로운 방법을 찾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아들까지 불러서 가족 회의를 했어요. 민수야, 수진이가 솔직하게 얘기했어. 돌봄비가 부담스럽다고. 아들이 미안한 표정을 지었어요. 엄마, 죄송해요.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어서. 미안해할 일 아니야. 젊은 부부가 매달 80만 원 내는 게 쉽지 않지. 대신 다른 방법을 생각해보자. 저는 며칠 전부터 생각해둔 아이디어를 제안했어요. 준우를 오전에만 어린이집에 보내고 오후에는 내가 돌보는 건 어때? 반일반 어린이집이면 비용도 적게 들고 준우도 또래 친구들과 어울릴 수 있잖아. 며느리의 눈이 밝아졌어요. 그런 방법도 있네요. 반일 어린이집이면 월 35만 원 정도 하는데 오후 돌봄비로 30만 원 정도 드리면 될까요? 그럼 돼. 준우도 친구들과 놀 수 있고 나도 오후에만 돌보면 되니까 부담도 덜하고. 아들도 좋은 아이디어라며 동의했어요. 그럼 준우는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어린이집에 있고 2시부터 8시까지는 할머니가 돌봐주시는 거네요. 그럼 엄마도 조금 여유가 생기실 것 같아요. 그렇게 새로운 돌봄 방식이 결정됐습니다. 어린이집비 35만 원과 오후 돌봄비 30만 원, 총 65만 원으로 기존 80만 원보다 15만 원을 절약할 수 있게 됐어요. 며느리가 정말 고마워했어요.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솔직하게 말씀드리지 못해서 죄송했고요. 뭘 그런 걸 가지고 그래. 가족끼리 뭘. 앞으로는 뭔가 어려운 일 있으면 숨기지 말고 얘기해. 그날 밤 남편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여보, 잘 해결된 것 같지? 며느리도 솔직하게 얘기해서 다행이고. 그러게 말이야. 젊은 부부가 매달 80만 원 내는 게 부담스러웠을 만도 해. 우리도 젊을 때 그랬잖아. 맞는 말이었어요. 저희도 젊을 때는 부모님께 용돈 드리는 것도 부담스러웠던 적이 있었거든요. 새로운 시작. 일주일 후 준우의 새로운 일상이 시작됐습니다. 오전 9시에 며느리가 준우를 어린이집에 데려다주고 오후 2시에 제가 데려와서 저녁 8시까지 돌보는 방식이에요. 첫날 어린이집에서 돌아온 준우가 신나게 얘기했어요. 할매, 오늘 친구들이랑 블록 쌓기 했어. 그리고 선생님이 노래도 가르쳐 줬어. 아이가 정말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니 이 방법이 옳은 선택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준우는 오전에 또래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사회성을 기르고 오후에는 할머니와 편안한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됐거든요. 며느리도 예전처럼 밝은 표정으로 준우를 데리러 왔어요. 어머니, 준우가 어린이집에서 정말 즐거워해요. 친구들 이름도 외우고 집에서도 어린이집 얘기만 해요. 그럼 됐네. 아이가 행복하면 그게 최고지. 그리고 어머니께서 오후에 돌봐주시니까 저도 마음이 편해요. 어린이집에서만 종일 있으면 아이가 너무 힘들어할 것 같았거든요. 며느리와의 관계도 예전처럼 자연스러워졌어요. 솔직한 대화를 나눈 후로 서로에 대한 이해가 깊어진 것 같았습니다. 한 달 후 더 놀라운 변화가 있었어요. 며느리가 갑자기 제안했습니다. 어머니, 사실 병원에서 야간 근무 대신 주간 근무로 바꿀 수 있게 됐어요. 그럼 저도 준우 돌봄에 더 참여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그래? 그럼 좋네. 그래서 생각해 봤는데 주말에는 제가 준우를 돌보고 평일만 어머니께 부탁드리면 어떨까요? 그럼 어머니도 주말에는 여유를 가지실 수 있고요. 정말 고마운 제안이었어요. 주말까지 아이를 돌보면 일주일 내내 쉴 틈이 없었는데 이제는 주말에 남편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됐거든요. 진정한 가족의 의미. 3개월이 지난 지금 새로운 돌봄 방식이 완전히 자리 잡았어요. 준우는 어린이집에서 친구들과 즐겁게 놀고 오후에는 할머니와 편안한 시간을 보냅니다. 주말에는 엄마 아빠와 함께 나들이도 가고 가족 시간을 보내죠. 며느리와의 관계도 훨씬 좋아졌어요. 예전에는 의무감으로 돌봄비를 주는 것 같았는데 이제는 정말 고마운 마음으로 주는 것 같아요.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솔직하게 얘기할 수 있게 해주셔서요. 그전에는 너무 죄스러웠거든요. 뭘 죄스러워해. 가족끼리 서로 도우면서 사는 거지. 지난주에는 며느리가 특별한 제안을 했어요. 어머니, 이번 어버이날에 가족 여행 어떠세요? 준우도 이제 컸으니까 같이 여행 갈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여행이라니 괜찮을까? 네, 1박 2일로 가까운 곳에요. 그동안 고생 많으셨으니까 좋은 추억 만들어요. 그렇게 온 가족이 함께 부산으로 여행을 다녀왔어요. 준우는 바다를 보고 신나했고 저희 부부도 오랜만에 여유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여행에서 돌아온 후 며느리가 말했어요. 어머니, 이번 일로 깨달은 게 있어요. 가족끼리는 솔직하게 얘기하는 게 최고인 것 같아요. 혼자 끙끙 앓지 말고요. 맞아. 우리도 처음에는 서로 눈치만 봤잖아. 솔직하게 얘기하니까 오히려 더 가까워진 것 같아. 사실 처음에는 며느리가 돌봄을 그만두자고 했을 때 서운했어요. 3년 동안 정성껏 돌봤는데 갑자기 왜 그러나 싶었거든요. 하지만 진짜 이유를 알고 나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젊은 부부가 매달 80만 원을 내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집 전세 보증금도 올려야 하고 아이 키우는데 드는 비용도 만만치 않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며느리가 혼자 고민하지 않고 솔직하게 얘기해 준 게 고마웠어요. 가족끼리 돈 문제로 서로 눈치 보며 지낼 필요는 없잖아요. 지금의 행복. 요즘 저는 정말 행복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6시간씩 준우를 돌보는 건 전혀 부담스럽지 않아요. 오히려 아이와 보내는 시간이 소중하고 즐거워요. 준우도 어린이집에서 배운 노래를 들려주고 친구들 얘기를 해주는데 정말 귀여워요. 할매, 오늘 민지가 울었어. 그래서 내가 휴지 줬어. 우리 준우가 친구를 잘 도와줬구나. 응, 선생님이 착한 준우라고 했어. 이런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순간이에요. 며느리도 예전처럼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눠요. 어제는 이런 얘기도 했어요. 어머니, 준우가 요즘 할머니 얘기를 정말 많이 해요. 할머니가 해준 계란말이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다고요. 그래? 아이가 잘 먹어줘서 고마워. 그리고 할머니가 읽어주는 책이 제일 재미있다고도 해요. 목소리가 다양하게 바뀐다면서요. 이런 말을 들으면 정말 뿌듯해요. 돈을 받고 돌보는 게 아니라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돌보고 있다는 게 아이에게도 전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주말에 여유가 생긴 게 좋아요. 토요일, 일요일에는 남편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부부 관계도 좋아졌어요. 지난 주말에는 오랜만에 등산도 다녀왔어요. 여보, 준우 돌봄 방식 바꾸길 잘한 것 같지? 우리도 주말에 이렇게 여유를 가질 수 있고. 그러게 말이야. 며느리도 솔직하게 얘기해서 다행이고. 처음에는 서운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이게 더 좋은 것 같아. 준우도 친구들과 어울릴 수 있고. 맞는 말이에요. 결과적으로는 모든 게 더 좋아졌어요. 황혼 육아의 새로운 모델. 요즘 주변에서 황혼 육아를 하시는 분들을 만나면 저희 이야기를 해줘요. 무조건 참고 견디지 말고 가족끼리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서로의 사정을 이해하면 더 좋은 방법을 찾을 수 있어요. 실제로 동네 할머니 한 분도 비슷한 고민이 있으셨어요. 손자를 종일 돌보는 게 너무 힘들다고 하시더라고요. 우리처럼 반일반 어린이집 보내는 건 어때요? 아이도 친구들과 어울릴 수 있고 할머니도 부담이 덜하고요. 그분도 며느리와 상의해서 비슷한 방식으로 바꾸셨대요. 결과가 정말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황혼 육아가 무조건 나쁜 건 아니에요. 할머니도 손자와 시간을 보내며 기쁨을 느낄 수 있고 경제적으로도 도움이 되니까요. 하지만 너무 무리하면 안 돼요. 할머니 건강도 중요하고 며느리나 아들의 경제적 사정도 고려해야죠. 무엇보다 중요한 건 가족끼리 소통하는 거예요. 서로 눈치만 보지 말고 솔직하게 얘기하면 더 좋은 방법을 찾을 수 있어요. 돌아보는 시간. 지금 돌이켜보면 며느리가 그만두자고 했을 때 정말 당황스러웠어요. 3년 동안 정성껏 돌봤는데 갑자기 왜 그러나 싶었거든요. 하지만 며느리 입장에서 생각해보니 이해가 됐어요. 매달 80만 원을 내는 게 정말 부담스러웠을 거예요. 그런데 할머니한테 직접 돈이 부담스럽다고 말하기는 어려웠을 거고요. 저도 처음에는 돌봄비를 줄이자고 제안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것도 며느리한테는 부담스러웠을 것 같아요. 할머니가 고생하시는데 돈을 줄인다는 게 미안했을 거거든요. 결국 반일반 어린이집이라는 절충안을 찾은 게 최선이었던 것 같아요.
준우도 친구들과 어울릴 수 있고 며느리도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고 저도 무리하지 않고 돌볼 수 있으니까요. 가장 중요한 건 준우가 행복하다는 거예요. 어린이집에서 친구들과 즐겁게 놀고 오후에는 할머니와 편안한 시간을 보내고 주말에는 엄마 아빠와 함께 시간을 보내니까 아이에게는 최고의 환경인 것 같아요. 앞으로의 계획. 준우가 내년에 5살이 되면 유치원에 들어가야 해요. 그럼 또 새로운 변화가 있을 텐데 이번 경험으로 배운 게 있어서 두렵지 않아요. 가족끼리 솔직하게 대화하면서 서로의 사정을 이해하고 모두에게 좋은 방법을 찾으면 되니까요. 며느리도 이제는 뭔가 어려운 일이 있으면 숨기지 않고 얘기해요. 어머니, 준우 유치원비가 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한 달에 50만 원 정도 하는데 오후 돌봄은 계속 부탁드려도 될까요? 물론이지. 준우 돌보는 건 즐거운 일이야. 이렇게 자연스럽게 상의할 수 있게 됐어요. 그리고 저도 앞으로는 무리하지 않으려고 해요. 건강이 허락하는 선에서 손자를 돌보고 힘들면 솔직하게 얘기할 거예요. 남편도 가끔 준우 돌봄에 참여하기 시작했어요. 공원에서 함께 놀아주기도 하고 책도 읽어줘요. 할아버지, 목소리가 재미있어. 준우가 할아버지를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 정말 기뻐요. 마무리하며 3년 전 며느리가 그만두자고 했을 때 저는 정말 당황스럽고 서운했어요. 돌봄비 80만 원도 아쉬웠고 준우와 헤어지는 것도 슬펐거든요.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니 그때가 전환점이었던 것 같아요. 가족끼리 솔직하게 소통할 수 있는 계기가 됐고 더 좋은 돌봄 방식을 찾을 수 있었거든요. 황혼 육아를 하시는 모든 할머니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무조건 참고 견디지 마세요. 가족끼리 솔직하게 얘기하고 서로의 사정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세요. 그리고 며느리들께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숨기지 말고 얘기하세요. 할머니들도 이해해 주실 거예요. 돈보다 중요한 건 가족의 화합이에요. 서로 눈치 보며 지내는 것보다는 솔직하게 소통하며 지내는 게 훨씬 좋아요. 지금 저는 정말 행복합니다. 준우와 보내는 시간도 즐겁고 며느리와의 관계도 좋아졌고 경제적으로도 도움이 되니까요. 무엇보다 우리 가족이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게 됐다는 게 가장 큰 수확이에요. 앞으로도 이렇게 솔직하고 따뜻한 가족으로 지내고 싶어요. 준우가 건강하게 자라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할머니로서의 역할도 즐겁게 해나갈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 준우가 커서 제게 물어보면 이렇게 말해줄 거예요. 준우야, 할머니는 너를 돌보는 시간이 정말 행복했어. 돈 때문에 돌본 게 아니라 사랑해서 돌본 거야.